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효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과 또 국제유가도 조금씩 상승이 부각되는 점이 드러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한편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술주는 폭락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애플 주가가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을 주의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26% 하락했네요. 5.31포인트 떨어진 2071.24포인트의 현재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장 초반에는 개인 사자에서 사자의 흐름에 이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약보합권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12% 하락했습니다. 0.84포인트 떨어졌고요. 694.88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이 기술주가 폭락을 했고 두 국제 유가도 폭락을 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전문가들은 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 어제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EU가 이탈리아 예산을 두고 이 조사에 착수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또 우리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1,299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22억 원 그리고 740억 원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홀로 663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96억 원 그리고 330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네요. 개인이 1,973억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57억 원 물량들 이어서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만이 홀로 2,949개야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 가장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은 한진입니다. 7.64포인트 현재 퍼센트 상승을 했습니다. 3,400원 올랐고요. 47,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종금입니다. 어제까지 약세 시연하다가 오늘 또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6.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3포인트 오른 847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6.14% 상승했고요. 295원 오른 5,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은요.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7.6% 하락했습니다. 2,050원 떨어졌고요. 27,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6.49% 하락했습니다. 12,000원 빠졌고요. 17만 3,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주강입니다. 5.41% 하락했네요. 1,83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상승폭 가장 컸던 종목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 종목이 현재 상한가 들었습니다. 코리아 S인데요. 410원 올랐고요. 1,7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미동입니다. 715원 올랐고요. 24.91%라는 강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3,58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낙폭 큰 종목들로 가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은 이랴입니다. 18.44% 하락했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당 320원 떨어진 1,41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죠. 어제 21일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도쿄 증시는 간밤에 유가가 급락한 점에 이어서 같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대만 증시 역시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07%,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12.32포인트 올랐고요. 21,518.9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 상승하면서 역시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5.89포인트 올랐고요. 22,776.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보겠습니다. 0.40% 상승했네요. 33.6포인트 오른 9,775.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앤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이 글로벌 엔진 메이커죠. 이 미국 커민스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대용량 배터리 미니 굴삭기를 개발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100% 전기로 구동되는 3.5톤급의 미니 굴삭기인데요. 이 작업 환경에 따라서 최대 8시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 또 기존 디젤 굴삭기와 동일한 작업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 커민스사와 공동으로 구조 설계, 또 장비 제작, 그리고 배터리와 전동기 등 전기 동력 시스템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 최근 제품 개발과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굴삭기는 기존 디젤 엔진 대신 전기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연료비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니 굴삭기는 빌딩 내부와 도심 골목, 또 지하 공간 등 협소한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도심형 장비인데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북미는 현재 가장 높은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티어 4 파이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그리스 이태리 등 이 주요 유럽 도시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이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에 따라서 전기로 구동되는 친환경 미니 굴삭기에 이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기계 부사장은 2021년 북미 시장에 전기 미니 굴삭기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전기 굴삭기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지능형 굴삭기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이 시장 환경과 고객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릴 방식의 전기 굴삭기를 양산했는데요. 2016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배터리형 중형 전기 굴삭기를 개발하는 등 차세대 굴삭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건설기계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현재 1.44% 하락했습니다. 주당 600원 떨어졌고요. 41,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현대건설기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또다시 전임 사장의 이 부당한 업무 행위로 경찰에 고발이 됐죠. 이 홍역을 치를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승훈 전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21일입니다. 이승훈 전 사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015년 체결된 캐나다 법인과 박석환 가스연맹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과 관련해서 지난 9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감사에 따르면 2015년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박석환 가스연맹 총장은 이 북미 지역의 자원 개발과 또 LNG 사업 환경 분석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은 자문 보고서를 쓰지 않고도 자문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자문 보고서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A씨 등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문제가 벌어지자 이 박 총장은 자문료 5,500만 원을 가스공사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박석환 총장 간의 이 자문 계약이 체결된 당시 우리나라는 2021년 이 세계가스 총회를 유치하고도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이 가스공사 사장이자 가스연맹 회장직을 수행했던 장석효 씨가 해임되고 또 이승훈 사장이 선임되면서 세계가스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유력 인사의 영입이 절실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박석환 씨가 가스연맹의 사무총장 후보로 오르면서 사실상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높은데요. 이 가스공사는 지난 9월 자체 감사에서 이 문제를 확인한 뒤 추가로 감사를 진행을 했고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이승훈 전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사는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일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주당 250원 떨어졌고요. 49,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특징주는 오리온입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은 22일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실적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오리온에 대해서 중국은 이 기존 제품의 회전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신제품 판매 증가 효과와 또 내년에도 계속 이 판매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시각 먼저 오리온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일 대비 현재 0.9% 하락을 했네요. 1,000원 떨어진 100만 9,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신규 제품 가짓수는 연초 전망인 25개보다 적은 16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미뤄진 신제품은 한국에서 실행 중인 생산, 물류, 채널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내년에 이연돼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매년 20개 정도의 신규 제품 가짓수가 중국과 한국에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근 탁월한 신제품 개발 능력을 보이고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들의 설명입니다. 이 연구원은 베트남도 중동향 수출 감소 영향이 축소되면서 15% 수준의 내수 판매 증가가 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도 딜러 구조 조정이 완료돼서 10월부터는 빠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1일 10월 지역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사상 최초로 공시를 했습니다. 10월 지역별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9% 그리고 88.8% 증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이죠.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일 대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4.58%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900원 오른 2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대용량 양극화 물질 제품 납품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을 하며 이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구매사가 확대되거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 이 NCM 부문의 추가 증설도 예상되며 4분기 NCM 매출액은 5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코스모 신소재가 4분기 매출 1,38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기록할 전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4% 그리고 5,282% 늘어난다는 전망인데 내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각각 39% 그리고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또 2차 전지와 MLCC 등 시장 개화에 따른 실적 성장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 중에 현대백화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이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면세점 사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대백화점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일 대비 1.09% 지수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진 91,10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일이죠. 현대 면세점 무역센터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이 면세점의 일 매출이 약 10억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2018년 총 매출은 6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 아직 다수의 수입 럭셔리 브랜드가 오픈 전이기 때문에 이 점포 입점률이 80%에 불과한 만큼 추후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의 현대 주가는 2019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의 9.5배 수준으로 이 유통업종 하단에 해당한다면서 이 현대백화점은 그간 전통적인 유통업대인 백화점 단일 사업만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의 상향 적용이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중국인의 인바운드 회복 등으로 이 면세 부문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